10년 일했지만 1년 된 듯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이거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이죠.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한 자기계발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점은 12시에서 시작해요. 6시를 지나서 24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은 뭐냐면요, 무인식의 무능력의 상태예요. 인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가 처음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반도체를 만드는 법, 인식도 없고 필요도 못 느끼고 능력도 없어요. 이때 학습의 핵심 요건은 필요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필요를 말을 해줌으로써 나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구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학습을 하는 이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그거 필요해. 코딩 배우는 거 경영자이지만 이제 캠퍼스에 개발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도 코딩을 배울 거야. 오케이, I will! 나 이거 할 거야.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돼요? 유인식 무능력의 단계가 되죠. 인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나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때가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널리지죠. 지식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가 학습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러닝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단계가 되면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이 있어요. 수영하는 방법을 아는데 수영은 잘 안 되는 상태. 어떻게 치면 이렇게 어깨를 안 올리고 이렇게 치면 제대로 날아간다는 방법은 아는데 아직 안 되는 상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뭐예요? 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수능 시험 보는 많은 후배들, 우리 친구들, 미래의 동역자들, 미래의 동료들 뭐예요? 이거 테스트하는 겁니다. 뭘 많이 알고 있느냐예요. 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뭐예요? 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행은 없는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가로막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죠. 알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넘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의식 무능력인데 이제는 유의식의 유능력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유의식의 유능력의 단계, 이게 뭐예요? 프랙티스의 단계 아닙니까? 실행의 단계죠. 실행의 단계. 당구 80, 당구 100, 볼링 100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100, 언더 100, 이것도 언더 100인데 아무튼 100타 이하 나오는 거, 요게 뭐예요? 실행의 단계죠. 연습의 단계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 구간이 우리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입니다. 조직 내에서 코칭이 일어나고 있느냐, 일을 할 때 교육한다 그러면 갑자기 강의장 불러 모으고 강사 불러 모으고 뭐 대학 보내고 뭐 어디 교육 보내고 세미나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능력의 문제, 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실행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6 o'clock, 6시잖아요. 요거 시계바늘 6시 6 o'clock, knowing, doing gap, 지행 격차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포기하고 있거나 많은 언더백 기업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이 구간, 일하는 그 직원 있죠. 일하는 것을 동료들과 팀장 혹은 경영자가 코칭해 주는 거예요. 수영 배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리고 팔이 꺾어졌네요? 더 꺾으세요. 팔이 펴졌네요? 좁히세요. 뭐예요? 코칭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영해야 요 구간이 일이 곧 학습이 되게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직이 학습하고 성장해서 지식 조직이 되고 구성원들이 1년 일하고 3년 일했는데 정말 실력이 늘어야 된단 말이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년 일했지만 1년 된 듯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10년 일했다 그랬는데 대화를 해보고 하는 걸 보면 1년 일한 사람이다, 10년 일한 사람이다. 제가 뭐 몇 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가 보고 있거든요. 10년 일했지만 1년 된 듯한 사람 양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일했지만 10년 된 듯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프랙티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코멘트 받고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할게요. 그게 돼야 돼. 이 코칭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의식 유능력의 상태이죠. 이 구간이 우리는 위임의 구간입니다. 그 영역은 더 이상 내가 코칭해주지 않고 알아서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경영자들이 바라는 로망이잖아요. 알아서 잘하고 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이 영역, 루틴한 영역은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거 위임의 단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일이 가죠. 시간 지났지? 3년 했어. 일이 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알의 문제도 없고 실행의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위임이 아니라 방임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임은 방임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끝납니다. 방임했으면요 다시 개입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하라고 책임까지 넘겨준 거 갔는데 갑자기 오더니 이래라 저래라. 이 일이 내일이 아닌 게 비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밤에 잡코리아
들어가죠. 잡코리아뿐 아니라 잡플래닛까지 들어가죠. 블라인드까지 들어가죠. 좀 큰 회사다.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알의 문제와 왼쪽의 실행의 문제는 두 개 다가 다 중요합니다. 암과 실행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무의식의 무능력의 단계에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필요와 Y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 와 내가 할 거야 그랬다면 유의식 무능력의 단계죠. 지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가인지 캠퍼스 보게 하셔야 돼요. 가인지 지식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선배들의 지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6o'clock 6시의 갭을 6o'clock 트랩 6시의 문제를 그 함정을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구간입니다. 코칭의 구간이 제일 어려워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코칭해주는 이 구간, 이것을 켄 블랜차드는 춤추는 고래의 실천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보시고라고 그랬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는 구간이죠. 알보시고라는 단어 좀 검색하셔가지고 가인지 캠퍼스에서 좀 학습하시길 바라고, 이 코칭의 구간을 조직 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을 지나야 나중에는 결국 능력의 단계, 즉 위임이 가능한 단계가 되고, 무의식 유능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구간까지 가는 게 조직에서요. 제가 교육하자 그러면 교육하고 경영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교육을 받으면 직원들 교육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강의장 만들고 김 대표님 와서 좀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물론 격려해 드릴 만한 일입니다. 근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조직 내에서 그 실행하는 그 팀원들이랑 팀장이랑 학습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3명에서 5명 정도 키우고 있습니까? 그 연결 포인트가 없이 외부에서 교육만 계속 한다는 거, 6시 출랩에 6o'clock 출랩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인지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지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